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죠. 남다른 10대들의 진로 전략 알아보는 특성화고 진로 수업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신세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은 고졸 취업이 가능한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대상 라이프 사이언스에서는 천안 공장에서 근무할 생산직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PLC 운영이 가능한 분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PLC 전기 자격증 보유자는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4월 28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다음으로 동아소시오그룹에서는 일반 의약품 제조를 담당할 신입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생산 라인 관련 교육 이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4월 28일 자정까지입니다. 한솔케미칼에서는 F&B 사업부의 조리와 서비스를 담당할 생산 기술직 인턴 사원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고요. 이때 전주 공장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또 화공 전공자는 우대하고 있는데요. 지원서는 4월 30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LG 생활건강에서는 면세점 화장품 판매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분들 가운데 신 HSK 4급 이상을 취득한 분들이 지원 가능하고요. 화장품 유관 전공자와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5월 2일 자정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1부에서는요.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박미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정말 이번 봄 날씨가 정말 스펙타클합니다. 막 초여름이 온 건가 싶더니 오늘은 또 쌀쌀하더라고요. 오늘 좀 어떠셨어요? 제가 어제 뉴스를 봤는데도 우산을 깜빡 두고 왔어요. 그래서 네. 지금 방송 끝나고 얼른 돌아가지 않으면 비를 쫄딱 맞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정말 이 봄 날씨가 좀 변덕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취업을 눈앞에 둔 학생들이 대부분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과 같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인지도 높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래가 보장된 취업을 희망하는데요. 사실 요즘 취업이 정말 경쟁률이 점점 치열해지고 또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면서 실제로 학생들의 취업률도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치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취업에 성공한 학생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실패한 학생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취업에 필요한 준비 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업에 성공하는 사람과 또 실패하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사실 주위를 살펴보면 우리가 비슷한 조건에 비슷한 성적이나 비슷한 자격증을 가지고도 어떤 학생은 먼저 취업이 되고 어떤 학생은 졸업식 때까지도 취업을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면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닐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희망하는 직무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빠르게 파악하고 이에 맞게끔 준비를 함으로써 나만의 조금 차별화되는 포인트를 가진 학생들이 좀 더 빠르게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취업에 성공한 학생들을 보게 되면 도서관이나 교실에서 공부만 하는 학생들보다는 가고 싶은 기업이라든가 하고 싶은 직무와 관련돼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직 담당자들을 만남으로써 현장 체험이라든가 아니면 기업 방문, 채용 박람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실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배운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직무 수행과 관련된 역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스스로 찾은 학생들에게 합격의 영광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좀 스펙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이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좀 미리 듣고 준비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특성화고 학생들을 채용할 때 기업에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회생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혹은 아르바이트도 아직 한 번 안 해본 학생들이 있어서 그런 학생들이 사회에 왔을 때 우리 회사에 왔을 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염려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직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현장 경험, 그래서 현장과 사회에서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파악해 둔다면 좀 더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을 네. 좀 먼저 알아볼까요? 네, 우선 취업에 성공한 학생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연봉과 또 복리 후생에 있어서 조금 눈높이를 낮춘 학생들이 많이 있고요. 채용 검색을 공고를 평소에도 좀 꾸준히 열심히 많이 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최대한 진심을 담아서 작성한 학생들, 그리고 기업의 연역이라든가 재무 현황을 알아본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런 학생들은 사실 특성화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취업 준비생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니까요. 좀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연봉과 복리후생 눈높이를 낮춰라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 대기업이나 공기업 말고 중소기업으로도 눈을 돌려라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조금 더 연봉이나 복리후생이 낮고 혹은 대기업이나 규모가 클수록 좋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찾아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물론 기본적으로 연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또 복리후생도 많이 이제 제공하는 회사면 더 좋다는 건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사실 그런 기준만으로 좋은 곳을 찾아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취업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원하는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눈높이를 좀 낮춘 학생들이 아무래도 다른 학생들보다 빠르게 취업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연봉의 경우에는 입사 후에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욕심을 내기보다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차근차근 높여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장래성이 보장된 대기업이라고 해서 사실 100% 장래성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네.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자기 개발을 하고 또 연봉이나 승진을 위해서 계속적인 경쟁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자신이 꼭 필요한 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서 회사를 직접 성장시켜 볼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 번쯤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특징이죠. 채용 공고 검색을 많이 한 학생.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런 채용 공고 검색을 좀 많이 해서 자주 해둬서 어느 정도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또 이런 직장은 또 어떤 조건이 있는지 이런 걸 좀 미리 많이 알아둔 학생들이 실제로 본인이 지원을 할 때도 도움을 받는다 이런 뜻이죠? 네, 맞습니다. 그 취업에서 사실 누가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런 점에서 지금 미리미리 이렇게 취업 정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다면 이미 어떻게 보면 한 큐를 이제 시작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금 다양한 경로로 채용 공고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다양한 곳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검색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남들보다 앞서서 채용 공고를 파악하게 되면 그에 맞춰서 좀 더 효율적인 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두 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취업 사이트뿐만 아니라 관련된 협회라든가 아니면 분야별로 특화되어 있는 채용 사이트들도 있고요. 요즘은 현직자들끼리의 커뮤니티라든가 카페 같은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까지 찾아보고 현장의 소리를 듣고 알고 있는 학생이라면 아무래도 조금 더 성공의 지름길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네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진심으로 작성을 하라. 아니, 진심은 진심이죠. 다 진심으로 쓰겠죠. 기술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취업을 위해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전통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많이 서류 전형에 대한 그 비중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전통까지 바뀌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지원자의 생활상이라든가 인성을 엿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공을 좀 들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차별화된 경험을 가졌어도 그것을 잘 풀어내지 못한다면 사실 전달이 되지 않잖아요. 최근에 이제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같은 걸 준비할 때 뭐 인터넷에 있는 모범 답안이라든가 합격 자기소개서 같은 것들을 간혹 벤치마킹 한다라는 이유로
다가 이제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또 최근에는 저희가 서류 전형에 있어서 AI를 도입한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AI 자기소개서의 경우에는 우리가 절대 모를 거야 라고 생각했던 정말로 취업준비생 카페라든가 아니면 취업 포털에 있는 그런 내용들까지도 다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표절률을 검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네 번째 특징인데요. 기업 연혁이나 재무 현황을 알아봤다. 그러니까 기업 분석을 좀 잘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맞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면접 준비를 하게 되면 회사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라고 제가 조금 포괄적으로 질문을 던지는데요. 학생들이 사업 현황이라든가 재정 상태를 잘 모르고 그냥 지원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사실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의 연역이라든가 또 생산하는 주력 상품이 무엇인지, 재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두게 되면 우리가 이력서나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도움이 되지만 실제 면접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금 조사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취업에 성공한 학생들의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좀 실패한 학생들은 어떤 이유로 실패를 했는지도 좀 알아봐야겠죠. 네, 취업에 막상 실패를 하고 나면 학생들은 이제 나름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성적이 좀 모자란가 혹은 뭐 자격증을 조금 더 땄어야 하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런 기본적인 요건들이 최소한의 그 지원 자격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건 당연히 준비를 하고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취업에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용이라는 건 사실 전적으로 회사가 유리한 게임이죠. 왜냐하면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 적합한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취업에 필요한 취업에 실패하게 되는 요인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필요한 사람이 아닌 거죠.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 네.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불충족하는 경우가 그 하나일 것이고요. 하나는 원하는 사람이 아닌 것인데요. 내가 실제로는 원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자기소개서에 잘 풀어내지 못해서 회사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경우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 스펙이라고 하는 것도 크게 정성 그리고 정량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인터넷에 보면 간혹 합격 스펙이라고 해서 돌아다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걸 보고 선생님 제가 그 기준에 맞지 않아서 떨어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인사 정보를 그렇게 외부에 함부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만 가지고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탈락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탈락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혹시라도 내가 스스로 자기 분석이라든가 직무 분석 또 기업 분석 없이 그냥 막연하게 채용 공고 일정에 쫓겨가지고 예전에 써놨던 자기소개서를 그냥 복붙해서 제출한 건 아닌지 조금 반성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오늘 교수님께서 여러 단어로 이제 말로 좀 우리 학생들을 때리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되게 반성이 되거든요. 좀 학생들 한번 취업을 좀 실패를 해봤다 이런 분들은 더 오늘 방송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취업에 실패한 학생은 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네. 취업에 실패한 학생들을 살펴보면요. 혼자서 준비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의외로 취업을 하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강한 동기나 열정이 없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 평소에 편한 길을 선택한 학생이라든가 혹은 취업 준비를 늦게 시작한 경우에 취업에 실패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혼자서 준비했다는 게 실패 첫 번째 특징이 될 줄 몰랐네요. 이게 좀 혼자서 하면 여러모로 약점이 좀 있는 걸까요? 네,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기준을 세워서 준비를 혼자서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사실 무조건 성적만 올린다거나 혹은 그냥 관련 없는데도 자격증만 많이 따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스펙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혼자 아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누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혼자보다는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성공의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친구, 선후배뿐만 아니라 담임 선생님과 취업지원관 선생님들처럼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본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짚어주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본인이 가지지 못했던 인맥으로 취업의 길을 열어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중소기업에 취업한 선배들이 우리 회사에 언제쯤 채용 계획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해라고 기뜸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취업할 분야가 어디인지를 좀 명확하게 담임 선생님이나 취업지원관 선생님한테 알려주시면 관련된 분야에 소개해 주실 수 있는 멘토들이 또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는 것이 혼자 준비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성공을 높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네요. 여기서부터는 좀 격하게 공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한 동기와 열정이 없는 학생. 그러니까 막연하게 취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왜 이 직업을 갖고 싶은지, 왜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지 이런 동기가 없는 학생을 말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취업을 왜 하려는지 그런 강한 동기라든가 열정이 없는 학생들은 당연히 취업에 실패하기 마련인데요. 아무래도 특성화고에 있다 보면 주위 친구들이 대부분 취업을 준비하기 때문에 친구들 따라서 혹은 부모님 때문에 혹은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취업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발전해 나가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한 동기나 열정, 의지가 필요한 법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런 열정을 가지지 않고 취업 활동을 하다 보면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쉽게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완주를 해 나갈 수 있어야 되고요. 사실 취업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들, 위기나 도전의 기회들이 오게 될 텐데 그랬을 때 이 열정을 가지고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이제 편한 길을 택한 학생인데요. 이 편한 길이라는 게 정확히 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학생들이 보면 자격증 중에서도 좀 점수가 잘 나와서 따기 쉬운 자격증이라든가 혹은 재미있는 활동 중에서 정말로 재미만 있고 편하기만 한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조금 어려워도 나한테 필요한 교육이라면 듣기 위해서 주말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고 또 봉사활동이나 공모전을 열심히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쟤는 왜 이렇게 사서 고생해? 라고 하지만 사서 미리 고생한 학생들이 취업에 닥쳤을 때는 훨씬 더 성공의 확률도 높아지고 편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 준비를 한다면 나중에 본격적인 취업 준비를 하게 됐을 때 성공 확률도 높아지고 편한 그런 활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로 좀 중요한 자격증이라든지 스펙 같은 경우는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놓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늦게 준비한 학생들인데요. 제가 봤을 때 10대에 준비를 하면 충분히 이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준비를 하는 게 좀 늦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걸까요? 늦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는다고 사실은 1학년, 2학년인데 벌써 이렇게 방송을 보면서 미리미리 메모하고 준비하는 학생들이 또 있거든요. 특히 이제 공기업이나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성적 관리를 한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준비를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자격증마다 그 조건이 다른 경우들도 있지만 1학년 때부터 미리미리 한두 개씩 따다 보면 나중에는 훨씬 더 수월해지잖아요. 사실 그 학생들을 만나보면 3학년 2학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채용 공고가 나오고 추천 채용 진행하게 되면 그때서 이제 취업 준비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조금 늦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격증 준비의 경우에도 자격증 시험을 보고 또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학년 때부터 미리미리 이렇게 소소한 준비를 조금 해놓는다면 다른 친구들보다 빨리 합격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취업에 성공한 학생 그리고 또 실패한 학생들 특징을 좀 알아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 단계 한 단계 취업 준비라고 했는데 이건 좀 어떻게 준비를 하는 건지 또 좀 알려주시죠. 취업을 준비하는 단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저희가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본다면
처음에 이제 나를 좀 파악하는 입문 단계, 그리고 선택 단계, 그리고 지원 단계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의 입문 단계는 말 그대로 내가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직업을 조금 준비하는 단계로서 나한테 맞는 직업 정보를 조금 수집하고 각종 검사를 활용하는 단계인데요. 일반적으로 직업 심리 검사에는 직업 가치관 검사, 또 직업 적성 검사, 구직 효율성 검사와 같이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문 단계이신 학생들은 학교 안에 있는 취업 지원실이라든가 아니면 위클래스를 방문을 하셔서 직업 선택과 관련된 심리 검사를 받아보시고 관련해서 본인의 진로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일단 입문 단계에서는 정보가 중요하네요. 나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고 또 이 취업 정보 수집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취업 정보 어떻게 좀 수집을 해야 제대로 된 정보만 좀 쏙쏙 뽑을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채용 트렌드가 직무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직무 분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직무라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직업이라는 단어에 비해서 조금 무겁고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거부감을 가질 수 있지만 한마디로 쉽게 설명드리면 나중에 내가 취업을 하게 됐을 때 내가 하게 되는 일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기업에 입사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사실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직무를 분석하는 일은 우리가 입사 지원서나 아니면 면접 시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우리가 커리어 플랜을 세우는데도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기업에서 요즘에는 기업에 특화된 인재를 직무에 특화된 인재를 뽑기 때문에 사실 한번 결정된 직무를 바뀌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선택하실 때 나에게 맞는 직무를 잘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직무인지를 좀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직무에 대한 정보를 여러 가지 조금 수집을 하셨다면 제가 5가지 정도의 질문 리스트를 뽑아봤는데요. 이것에 맞춰서 정말로 나한테 맞는 직무인지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인지 그리고 나의 흥미와 일치해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목표와 관련해서 우리가 선취업 후 학습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적합한 직무인지를 한번 더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시장성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직무인지를 파악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입문 단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이제 선택 단계인데요. 이건 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선택 단계는 말 그대로 준비 단계를 거쳐서 내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해서 관련된 채용 정보를 직접적으로 수집하고 관련 분야 일자리를 찾아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내가 원하는 그 직업 혹은 회사에 대해서 한 5군데에서 6군데 정도를 선정을 하시고요. 그 기업의 채용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기업의 특징이라든가 장단점 등을 조금 분석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사실 1년 전부터 준비하시면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요. 미리미리 해보시는 것을 권하고요. 우리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제가 오프라인도 활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 실습이라든가 기업 탐방 그리고 채용 박람회에 가셔서 직접 기업 담당자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학생들이 대부분이 입사 지원하기 전에 채용 공고가 뜨면 그때서야 회사 홈페이지에 가서 회사 정보라든가 직무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데 이런 학생들보다는 미리미리 1년 동안 준비한 학생들이 아무래도 성공의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이 선택 단계에서 이제 그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분석이 좀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이건 좀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알아보는 게 좋을까요? 네, 기업 분석이라는 용어도 학생들이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요즘에는 그 기업에서 투명 경영이라고 해가지고 회사 홈페이지마다 이 재무 현황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든가 취업 사이트의 기업 분석 게시판을 통해서도 정보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요. 좀 더 손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셨을 때 꼭 확인하셔야 되는 기업 정보에는요. 연역, 비전 및 핵심 가치, 주력 산업, 업계 내에서의 위상, 매출 및 영업이익과 같은 일반 현황을 알아보셔야 하고요. 주력 사업에 대한 전공 지식, 또 제품과 관련된 공정 과정이라든가 사업의 특장점과 관련된 사업 내용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기업의 최신 이슈와 업계 정보,
기업의 최신 신제품 및 주력 사업이 무엇인지 최근 동향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가 회사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재상이라든가 채용 시기 그리고 채용 절차와 지원서 항목 등도 꼭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이 지원 단계네요. 지원 단계도 좀 알려주시죠. 네, 지원 단계는 이제 실제로 저희가 서류를 준비해서 회사에 지원을 하는 단계인데요. 일반적으로 입사 지원서와 이력서,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증빙 자료라고 하는 각종 자격증 그리고 어떤 교육을 받았을 때 교육 수료증 같은 것들을 구비하는 그런 단계가 그 실전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경우에 굉장히 기본이 되고 중요한 부분인데요. 개성 있고 참신한 내용을 가지고 작성을 하셔야 인사 담당자의 눈길을 끌 수 있고요.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또 서류 전형을 통과하는데 필수적인 거라는 걸 좀 유념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사 담당자의 눈길을 끄는 그 지원서, 서류 전형을 통과하는 지원서, 이건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서류 전형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채용 절차의 첫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를 통과해야만 인적성 검사라든가 면접 전형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학생들이 이력서의 경우에는 간단한 인적사항을 적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지 않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력서가 인사 담당자가 가장 처음에 확인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탈자가 없는지, 빠뜨린 내용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격증이라든가 교육 수료증을 다 제시하기보다는 직무와 맞춰서 그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선별하는 능력도 조금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전형 이제 통과하면 다음이 이제 인적성 검사잖아요. 이건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인적성 검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서류나 면접과는 달리 굉장히 그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단계인데요. 아무래도 인성검사의 부분은 학습으로 점수를 높이는 거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직무 능력이라든가 전공 능력은 학습으로 조금 점수를 높여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포털 사이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준비를 하는 것이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요. 내가 원하는 기업이 있으시다면 인적성 검사 유형이 어떤지, 기출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이 이제 지원 단계인데요. 지원 단계 마지막이 면접입니다. 면접을 좀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네, 면접이 사실상 우리가 지원자와 면접관이 만나는 첫 만남이지만 사실 우리가 합격을 결정짓는 마지막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지원자와 처음 직접 대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보다 좀 더 정확하고 꼼꼼하게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다양한 면접 절차를 도입을 하면서 가장 적합한 인재를 찾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유형도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원자들도 그에 맞춰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면접에서는 지원자가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수행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와 궁합이 잘 맞는 인재인지, 그리고 조직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인재인지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우리가 시장이 굉장히 환경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발맞춰서 창의력이라든지 아니면 발전 가능성, 그리고 열정 있는 인재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단계 면접 준비 단계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오늘 이 특성화고 학생들 성공 취업을 위한 취업 준비 단계 또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가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취업 상황에 맞게 전략을 세워가지고 접근하시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 진로 방향을 미리 선정을 하셔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기업 중심의 취업 도전보다는 유망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취업이 아무래도 성공의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실 수 있는 곳도 중소기업에 좀 더 많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다양한 취업 정보와 취업 자료를 조금 수집하고 활용함으로써 취업에 대한 도전을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여기는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취업할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인 도전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성공의 가능성을 좀 높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3학년 학생들도 뭐 물론 봐야겠지만 1, 2학년 학생들도 이 방송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함께해 주신 박미연 교수님 오늘도 알찬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